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6주 차인데요. 이번 주는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지했으니까요. 자, 오늘도 조금 바빠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달팽이를 보는 방식이 시인데요. 이 시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좀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는 특별하게 어떤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타트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거든요. 이 스타트업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요소 시장, 또 경쟁, 공급자, 정부 정책, 글로벌 환경, 이런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요 키워드가 있죠.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 그 다음에 기회 포착 추구하는 이제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업가의 최종 목표는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창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은 가치 창출, 또 기회 포착, 창의 혁신, 외부 협력, 기업가 역량,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중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키워드를 설명한 것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키워드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 혁신, 내부 협력, 가치 창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부 협력이 아니죠. 외부 협력이래요. 그죠?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외부 협력입니다. 근데 이걸 또 내부 협력으로 바꿔 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가 정신의 키워드가 뭐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업이란 뭐냐? 이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경영학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음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예, 철학이나 인문학은 물음에 대해서 이 열린 물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린 물음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답인데, 여기 경영학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스타트업이 뭐냐? 기업가 정신에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는 게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업을 한번 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여기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해 놨죠. 신생 벤처 기업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라고 하고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 보유.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성 회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회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수익, 고위험, 그리고 고성장 기업,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겠어요? 하여간 좀 쉽게 말하면 좀 크게 노는 거죠.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에 수익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수익, 고위험, 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타트업은 다시 정리합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두 번째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그런 창업기업. 세 번째는, 고수익, 고위험, 고성장 기업. 뭐, 그런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쭉 문장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또 공동 창업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다 틀려요. 자, 에릭 리스라는 분은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요. 나중에 또 이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에릭 리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극심한 불확실성에서 신규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정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제품, 서비스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면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신규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닐 블루멘탈이라는 분은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안경이죠. Y 컴비네이터인가요? 뭐 이런 안경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미국에서 아마 그 본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강남에는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택배로 보내고 이제 이런 안경점입니다. 유명한 안경점인데 공동 창업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안경점이 와비 파커구나. 와비 파커. 그래서 와비 파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스타트업을 뭐라고 했냐면 문제 해결에다 중점을 두고, 스타트업은 해결이 명확하지 않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하는 기업, 뭐 이것을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브 블랭크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에릭 리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하고 가파른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스티브 블랭크는 얘기하는데, 잠깐 여기 있는 그 영어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스타트업.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번역할 때는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할 때는 그 앞에 전치사 구를 잘 보고 그 앞에서 끊어서,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되죠. 자, 그래서 주어를 한번 보면 뭘까요? 스타트업. 그죠? 스타트업이 주어네요. 그럼 스타트업이란, 그냥 비동사 썼네요. 무엇이다. 그죠? 근데 무엇이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전치사구. 저 뒤에 보면 포까지네요. 그래서 포 앞에서 끊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repeatable and scalable business model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repeatable. 반복적이고 and 그 다음에 scalable는 이렇게 조금 확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그죠? 그런 위한 to search잖아요. 그죠? to search는 뭐예요?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형성된 폼. 그죠? on organization 조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보시면 그냥 이거 밑에 뭐 번역을 해놨으니까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타트업은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형성된 조직.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스티브 블랭크도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다음 시간이 될까요? 네, 다음 시간쯤에 한번 다시 에릭 리스하고 스티브 블랭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그레이엄은 이 사람이야말로 아까 그 와비 파커의 공동 창업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스타트업을 빠르게 성장하도록 디자인된 기업의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적 제한이 없이 오로지 성장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마을이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즈니스 상공인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제가 썼는데, 동네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와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동네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는 어때요? 그 커뮤니티, 그 우리 동네라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그냥 빠르게 성장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기업, 그걸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폴 그레이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람마다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면 스타트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죠. 자, 스타트업은 뭐 아무리 뭐 멋진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창업가의 어떤 마인드, 창업가의 마인드는 뭐가 되겠어요? 기업가 정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런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과 제품과 서비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뭐 두 번째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한 환경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고, 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외부 협력을 통해서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내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은 사실은 어떤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데이터나 경험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위험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시장을 잘 살피면서 맞춰 나가느냐, 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벤처 기업을 제가 적어 놨어요. 또 비즈니스 모델도 이렇게 적어 놨어요. 벤처 기업은 위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한 지 오래된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특성 얘기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사업 모형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제품, 또 서비스 전달 방법, 또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트업이라는 거 우리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앞에서도 좀 얘기를 한 거지만 요걸 좀 맺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아까 학자들이 여러 명이 다양하게 이야기했죠. 그죠?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뭐 스타트업이다. 또 빠르게 성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뭐 스타트업이다. 또 한 분은 또 뭐라 그랬어요? 반복적인,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able, 그죠? 그런 모델을 가진 그런 것이 이제 스타트업이다.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새로 시작한 회사, 뭐 이런 것을 뭐 스타트업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뭐 자유죠. 내가 뭐 레스토랑 하나 차려서 이건 나 스타트업이야. 뭐 이런 건 자유지만 한번 좀 진정한 스타트업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 전통적인 거하고 같이 혼재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 동네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뭐 커피숍 이용도 하고, 또 은행도 이용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뭐 웹을 통해서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스타트업 열풍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스타트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후에 한 9주차쯤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혁신적 제품 또 서비스보다는 비타민 같은 그런 제품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꼭 필요한 혁신보다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혁신들에 좀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에만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인가? 진정한 스타트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글쎄 뭐 이런 생각이 많아진다면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린 스타트업 하고 또 하면서 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타트업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스타트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고객과 시장, 또 경쟁자, 공급자, 정부 정책, 글로벌 환경. 요걸 요소별로 해서 하나씩 뜯어서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과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고객과 시장은 3시 분석이라고 그래요. 고객, 그 다음에 경쟁사, 자사, 이렇게. 그래서 앞자만 따서 3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핵심 분석, 고객은 뭐 시장의 성숙도나 성장률, 시장 규모를 아무래도 차지하죠. 고객이 또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쟁사, 뭐 경쟁 강도, 또 경쟁자의 현황,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상세 기준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진입 장벽. 그 다음에 자산은 뭐냐면 우리 회사, 내가 이렇게 하는 이 회사의 어떤 윤리 규범이나 또 비전, 또 자원 수준, 또 우리 회사의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세 개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분석 요소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상세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가? 레드오션이냐, 뭐 블루오션이냐, 뭐 이런 여부가 되겠죠. 그럼 레드오션은 뭐고 블루오션이 뭔데요? 레드오션은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블루오션은 경쟁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객 창출할 때 항상 고객 서비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객 중심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오늘날은 그 가치를 누가 매기죠? 고객이 매기죠. 예전에는 뭐 공급자가 매겼을 거 아니에요. 생산자가. 그죠? 근데 오늘날은 그 생산한 상품의 가치를 뭐 노동 가치처럼 노동이 결정한다 뭐 이러지만 이제 오늘날 시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가치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고객은 생산자의 그 노력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고객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고객 중심의 가치,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핵심 고객은 누구인가? 그죠? 그래서 핵심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죠? 경쟁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자사는 뭐 우리 회사니까 빼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는 이제 직접 경쟁자, 간접 경쟁자, 대체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 경쟁자는 나하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직접 경쟁자. 간접 경쟁자는 좀 유사한 제품. 내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만듭니다. 근데 나하고 똑같은 마우스를 만드는 회사는 직접 경쟁자. 이렇게 되겠죠? 또 마우스는 아니지만 마우스하고 유사한 거. 그죠? 그런 거는 간접 경쟁자. 그다음 대체제. 그죠? 뭐 블루투스로 하는 뭐가 될까요? 키보드 같은 거? 뭐 이렇게 볼까요? 대체제.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사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자는 나누면 직접 경쟁자, 간접 경쟁자, 대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경쟁자 분석은 아까 뭐 얘기했지만 경쟁자가 누군지, 현재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또 경쟁자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자의 강점, 약점, 어떤 것이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인지, 그래서 경쟁 우위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장벽,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 전략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경쟁자의 마케팅 전략하고 시장 포지셔닝을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지셔닝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포지션 하면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거를 이제 경영학적으로 시장 포지셔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이해 못할 용어는 없죠. 그죠?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쟁자 분석하는데 이제 분석 방법, 도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SWT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SWT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은 전공, 규합, 회피와 집중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삼성 스마트폰이 LG 폰하고 같이 경쟁해서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이걸 전공 전략.
규합 전략은 이제 아마존과 소형업체처럼 서로 협력해서 서로 규합해서 나가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회피와 집중은 직접 대결을 피하고 나한테 유리한 그런 고객에만 집중하는 그런 뭐 카프리 맥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예에 속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SWOT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WOT 분석이라는 거는 S는 제가 여기 위에 써놨죠. 강점, W는 약점, O는 opportunity 해가지고 기회 요인, 그 다음에 T는 위험 요인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거에 앞자만 따서 SWOT 분석 이렇게 얘기해. SWOT 분석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SWOT 매트릭스 있죠? 이거 매트릭스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은 O는 아까 opportunity라고 했어요. 그래서 SO는 뭐예요? strength하고 O죠? 강점은 뭐예요? 외적 요인은 O하고 T고요. 내적 요인은 S하고 W예요. 이렇게 가로로 해놓은 게 내적 요인이고 세로로 해놓은 게 외적 요인이죠. 그래서 여기 1사분기 있죠? SO는 뭡니까? 강점이면서 기회 요인이 되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약점이면서 기회 요인이 되는 요소. 그 다음에 강점 밑에 SO 밑에 S2 있죠? 강점이 되지만 위협이 되는 요소. 그래서 ST입니다. 그 다음에 약점은 WT는 뭘까요? 약점이면서 위협도 되는 거. 아주 가장 안 좋은 거죠? 자,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냥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레포트, 한 장, 그 A4용지에다 한 장에서, 그냥 이렇게 매트릭스를 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나에 대해서 SWOT 요소를 이렇게 한번 매트릭스를 통해서 한번 적어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나의 강점이면서 기회 요소. 나는 어떤 기회도 있는데 나의 강점은 이래.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SO에다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W는 뭐가 있을까요? 옆에? W 기회. 나의 단점은 이런데 나는 이런 기회 요소를 가지고 있어. 나는 앞으로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거 있죠? 그게 WO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에 대해서 요 매트릭스, SW 매트릭스에다가 적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생태계가 되겠죠. 공급자, 어떤 상품을 나 말고 뭐 어떤 경쟁자도 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많은가?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원료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를 만들다 할까? 마우스를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을 뭐 이렇게 많이 좀 보내준다든지 공급한다든지 또 볼을 뭐 보내준다든지 이런 거 있죠. 공급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공급자 서플라이어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공급자가 이 교섭 능력이 좀 강할 때 이윤의 폭을 좀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자 분석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윤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공급자 분석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이윤이 좀 더 될까? 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그죠? 정부 정책이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규제, 정부의 규제 있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된다면 어느 국가로 먼저 진출할 거고, 또 핵심 고객은 또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경쟁자는 누가 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그 나라의 또 경제 정책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그냥 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내가 요것도 간단하게 또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6주 차니까 7주 차에 여러분 뵙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